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서비스러닝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서비스러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서비스러닝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다음으로 제출하실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 주의사항 소개드리고 오리엔테이션 마칠 예정입니다. 먼저 서비스러닝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러닝에 참여를 하시지만 서비스러닝이 무엇인지 처음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개념 알아보자면요. 서비스러닝은 봉사활동과 학습이 결합된 형태의 교사수법으로 학생이 전공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봉사를 함으로써 자기 성찰과 교수의 피드백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며 지역사회 학습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은 말씀드렸지만 아직 감이 오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서비스러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서비스러닝은 나눔을 통해 기회를 끌어당기는 배움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더 많이 나눌수록 더 큰 기회가 생긴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해서 배우고 실천하지만 결국 그 과정이 나의 성장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이 서비스러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러닝은 재능 나눔 또는 학습 연계 유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수혜 대상자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론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봉사를 통해서 해외에서 특정 수혜자를 위해서 봉사를 진행하는 사례도 많이 있지만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러닝의 최종 수혜자가 문화 다양성의 이해가 필요한 다문화 가정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글로벌 서비스러닝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영역은 참 넓고 다양하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러닝은 교수자, 학생 그리고 연계활동처, 즉 기업과 기관이겠죠. 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3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서비스러닝의 참여 가치를 보자면 전공 지식을 활용한 실질적인 나눔을 실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실무 경험을 통해서 진로, 역량을 배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과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시민의식을 갖춘 참인재로 성장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서비스러닝의 유형별 분야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재능나눔 서비스러닝입니다. 재능나눔 서비스러닝은 봉사자가 가진 재능을 나눠서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습연계 서비스러닝 같은 경우는 전공 지식이나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전공 학습을 심화하면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표에서 보여지는 그 카테고리가 지금까지 서울시립대에서 이미 진행된 카테고리들이라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나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인지 봉사를 하게 될 것인지 조금 가늠하실 수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교육봉사, 학습 멘토링이 있겠죠. 그리고 진로진학 멘토링 있고요. 행사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문화 프로그램 개최, 카드뉴스 제작이나 SNS 관리, 디자인 지원, 매장 관리 및 판매, 주거 환경 개선 및 미화 지원, 취약계층 식사 지원 등등 이 분야들은 재능 나눔 서비스 러닝. 그러니까 참여하는 학생들이 전공 지식 외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을 이용해서 융합해서 진행하는 서비스 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연계 서비스 러닝을 보면요. 재능 나눔 서비스 러닝보다는 조금 더 학습을 더 심화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전문적인 전공 역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 전략 컨설팅, 세무 전략 컨설팅, 그리고 마케팅 및 홍보 전략 컨설팅, 디자인 개발 지원, 커스텀 서비스 개발, 교육 개발 및 지원,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비즈니스 모델 발굴,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재능나눔 서비스 러닝이야, 그리고 학습연계 서비스 러닝이야 라고도 나뉘긴 하지만 보통은 두 가지의
학생들의 개인 역량과 전공 지식이 합쳐져서 요즘에는 진행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 러닝은 어떤 부분에 조금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두 가지가 모두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요즘은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운영 결과 인포그래픽인데요. 2016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현재 누적된 명수입니다. 굉장히 많은 교수자와 학생, 기관, 기업이 연계돼서 서비스 러닝이 진행됐는데요. 저희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0년간 이미 서비스 러닝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사회 공헌을 진행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만족도도 2025년 2월 기준으로 참여 학생 전체 평균 4.77점 이상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 러닝 운영 절차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강을 하시게 되면 서비스 러닝 참여자 명단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시게 될 건데요. 이건 이제 서비스 러닝 같은 경우는 비교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활동하는 것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수업 시간 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따로 내서 이제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서비스 러닝으로 교과목으로 개발된 교과목은 학기 초에 교수님들께서 활동 계획서를 보여주시고 참여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를 아마 신청을 받으셨을 거예요.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 교과목으로 거의 대부분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수강을 하신 전체 인원이 그 서비스 러닝에 참여하시게 되고요. 기타 교과목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절대평가로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전체 수강생 중에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만 참여자 명단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작성이 돼서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참여자분들께 서비스 러닝 카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 있도록 문자를 따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입장 링크와 비밀번호들은 문자로 개별 발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리엔테이션 진행인데요. 참여자분들께 이제 개별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예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일정이 너무 맞지가 않아서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으로 OT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OT에서는 활동 시 유의사항과 제출 서류 안내를 꼼꼼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참여하시는 과정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같은 것들은 이 영상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내가 잘 작성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영상 OT가 끝나면 제가 이제 서비스 러닝 참여자 추가 개인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러닝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최저 8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 봉사활동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수업 시간에 활동하시면 봉사활동 지급되지 않고요. 수업 시간 외에 활동하시는 것들을 성찰일지라는 것을 받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1365 아이디로 입력을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완료가 되면 1365 아이디와 여러분들의 생년월일 추가로 제가 조사하고 개인정보 수집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비스 러닝 활동 수행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 러닝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활동하실 때마다 성찰일지를 작성하시게 될 텐데요. 개인별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프로젝트형으로 서비스 러닝이 진행돼서 조별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성찰일지를 조별 활동하실 경우는 조별 제출하시고 개인 활동하실 경우에는 개인 제출하셔서 제출하시게 되면 제가 봉사활동 인증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학기 초에 9월이죠. 2학기는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활동하신 것을 1차로 처리해드리고 그 다음 2차 활동은 방학 중에 처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학기 중 1차 성찰일지 제출하셔서 봉사시간 인증 처리 받으시고 혹시라도 그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하고 계신 학생들은 미리미리
30시간 정확하게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못 채우실 것 같으면 미리 다른 곳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비스 러닝 활동 수행 및 2차 성찰 일지 제출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기간 끝나고 2차는 방학 중에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겨울방학 중이겠죠? 1월에서 2월 사이에 처리 완료가 되기 때문에 요거 혹시라도 졸업사정에 사회봉사 시간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확인하신 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성찰일지 완료가 되면 제출이 완료가 되면 참여자 활동 관찰 및 피드백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요거는 어떤 거 관련이냐면 이제 제출하신 서류가 제대로 작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제대로 작성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한 후에 수정사항을 피드백을 해드리는 과정입니다. 요거에 맞춰서 필요하신 것들 다시 제출을 해달라고 하면 잘 제출해 주시면 되고 수정사항은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 도와서 제출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을 해드리지만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가 부분인데요. 이제 서비스 러닝 최종 활동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고 최종 발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교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활동하신 것에 대한 회전 결과 발표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교수자와 활동처 담당자가 평가자로 참여해서 최종 결과 발표를 운영하게 되고요. 요때 이제 만족도 조사와 함께 여러분들의 최종 결과 발표물을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 발표가 끝나면 이제 조별로 만약에 진행하셨을 경우에는 학생활동 평가서를 조별로 작성하셔서 교수님께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개인별로 활동을 하셨다면 개인별로 작성해서 교수님께 전달해 주시면 활동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마무리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결과 발표가 있는 교과목은 그 해당 일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최종 결과 발표가 없는 서비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링크로 만족도 조사 링크 드릴 예정이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과정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학 기간 중에 2차 봉사 시간 인증 처리가 완료되기 때문에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활동하시는 약 한 달간의 성찰일지 분량 봉사 시간을 방학 동안에 처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만약에 사회봉사 시간 그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계산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꼭 학기 내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러닝을 참여하시고 전체 마무리가 다 되면 서비스 러닝 우수 참여 학생을 교수님께 선정을 요청드리고 선발 과정을 통해서 서면 인터뷰 요청드리고 서면 인터뷰 우수 활동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체 운영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러닝 참여자 혜택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왕 참여하시는 거 혜택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봉사 시간으로 인정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이나 어떤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주의사항을 제가 뒤쪽에서 설명드릴 예정인데 잘 보셔서 봉사시간 활동을 모두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성찰일지 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소 8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활동 형태 및 시간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30시간을 공통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성찰일지에 기반하여 시간을 산정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내가 3시간 했다고 써서 냈지만 성찰일지가 너무 내용이 빈약하거나 3시간 동안 할 필요가 없는 봉사인 것 같다라고 했을 경우 그건 제가 다 알아서 조정을 하고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드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추후에 그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연계처의 이제 협업의 그 프로젝트가 뭐냐에 따라서 그 특성에 따라서 봉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부가 일반 기업의 어떤 그 수익 구조에 조금 그 봉사활동의 그
봉사활동으로 이거가 기여가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봉사활동 시간을 최종 인증하는 동대문구 사회봉사센터에서 검수를 하는데 그 검수 과정에서 봉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비스러닝 우수활동 참여학생으로 선정되실 경우에는 포상금 1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1학기 5명, 2학기 5명으로 총 10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활동 참여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서면 인터뷰 제가 진행을 하고요. 요거 통해서 후기를 차년도에 발간하는 서비스러닝 가이드북에 게재를 할 예정이고 게재가 완료되면 여러분들의 서비스러닝 참여 후기가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 여러분들께 연락드리고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사스케바센터에서 개최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수기공모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교사스케바센터에서는 서비스러닝 외에도 참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기 공모전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여자 모두에게 1만 원의 도서상품권 지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심사 후에 최우수상으로 뽑히실 경우에는 30만 원, 우수상은 20만 원, 장려상은 1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총 10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참여하시는 거 이런 공모전에서 조금이라도 상품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서비스러닝이 굉장히 서사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수기 공모전에서 또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에 꼭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도전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학내 대학 혁신지원사업 참여학생 영상공모전 참여 시에 최우수상이 최대 30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과정이나 어떤 중간에 성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조금 서사가 있게 만드셔서 창작물을 이제 공모전에 제출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 300만 원이라는 영상 공모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그러니까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혜택도 있구나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된 수상팀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참여대학생 공모전에 저희 학교 대표로 참여하시고 또 엄청난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때 그냥 되게 힘들었다라고 하고 끝나지 마시고 참여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영상이나 사진, 자료 같은 것들로 잘 남겨두신 다음에 추후에 이렇게 공모전 공지가 올라오면 편집하셔가지고 조별로 받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서비스러닝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아마 상을 받으셨을 건데 받으셨을 때 세 분이 조별 참여하셔가지고 각각 100만 원씩 나눠가지고 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서비스러닝 참여자 혜택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서비스러닝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소통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라던가 그리고 일정 같은 거 안내하고 그리고 기업과 기관이나 이렇게 만나야 하는데 그런 만난 일정 같은 거 조율할 때 물론 교수님이 개입하시는 과정도 있지만 제가 이제 서비스러닝 코디네이터로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이렇게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카카오톡 챗방 운영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챗봇도 같이 그 챗방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24시간 내에서 새벽에 궁금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출근하는 시간 외에도 여러분들 해소하실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챗방 안에서 챗봇을 운영을 하고 슬래시를 치시면 여러 가지 제출 서류라던가 필요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운영 목적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어떤 원활한 소통이나 공지사항 전달하고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 습득하실 수 있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톡방 기능 같은 경우에 보면 챗봇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비스라는 일정 조율을 하고 서류 제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 링크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도 사실 조금 봉사 시간을 받으실 수 있게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상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다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기타 서비스러닝 뭐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 해결하기 위해서 챗봇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챗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세하게 안내 드리자면 챗봇의 기능에는 1365 아이디하고 생년월일 아까 정보 수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일일이 여러분들끼리 조별로 뭐 수집하셔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 조별 운영할 때도 처음부터 이렇게 뭐 조장이 뭐 설정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해서 차라리 이제 챗방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안에 이제 수집을 할 수 입력을 하셔서 수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활동 체크리스트.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행사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체크리스트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서비스러닝의 봉사활동 인증 받으시려면 제출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다 세팅해 놨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있죠. 이 영상 오리엔테이션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계속 보실 수 있도록 올려뒀고요. 그리고 분들 이제 서비스러닝 참여 완료하시면 만족도 조사하실 수 있도록 링크까지 모두 세팅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카카오톡 챗방 교과목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교과목별 챗방 안에 슬래시를 치시면 챗봇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러닝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션 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챗봇들은 다 이 노션 페이지로 연결이 될 텐데요. 운영 목적은 서비스러닝의 각종 서류 작성과 세부사항 확인을 위해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션 기능 같은 경우는 서비스러닝 활동 일정 및 제출 서류 작성 예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성하시기 전에 조금 샘플이 있으면 샘플을 보고 참고해서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성 예시 제가 다 올려뒀고요. 그리고 제출 서류 그 톡방에서 만약에 다운 안 받으면 일정 기간 지나면 다운로드 못 받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효기간 없이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세팅해뒀고요. 주의사항,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굉장히 많아서 이런 사항들 모두 상세하게 안내해뒀고 지금 보고 계신 오리엔테이션 영상도 보실 수 있도록 모두 연결해뒀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인증 관련해서 일정이나 뭐 세부사항 같은 거 안내도 다 되어 있고요. 만족도 조사 링크까지 모두 올 세팅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챗방을 통해서 링크 들어오셔서 연결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비스러닝 참여자 제출 서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러닝 운영 세부사항입니다. 학생분들은 서비스러닝 참여자 학생 명단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이거 제출하실 건데요. 지금 아마 이거 보고 계셨다면 이미 교수님께서 받으셔서 네, 제출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거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 참여학생 명단에는 핸드폰 번호,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성함, 그리고 학번, 학과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가고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여러분들 직접 날인을 하실 수 있도록 네, 칸이 되어 있어서 개인이 직접 본인의 이름을 정자로 네, 작성하셔서 날인 형태로 첨부하셔서 저한테 제출이 되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제출하셔야 될 것은 학생활동 계획서입니다. 일단 서비스러닝 활동이 시작되면 연계처, 그러니까 기관이나 기업이죠. 연계된 기업과 기관 담당자에게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 서비스러닝 활동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10주 또는 6주, 최저 6주, 그리고 최대 12주 차 활동 계획서를 네, 작성을 하시고 제일 아래쪽에 기업이나 기관 담당자의 서명과 날인 네, 필수입니다. 요거 꼭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계획서기 때문에 아직 뭘 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해서 작성 안 하시고 제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 제출 안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는 상단에 참여학생 명단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두 번째가 활동계획서입니다. 활동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러닝 활동을 무엇을 할 것이냐, 언제 무엇을 할 것이냐를 대략의 날짜와 시간,
그리고 어떤 활동에 대한 미션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작성하셔서 제일 중요한 건 기업과 기관 담당자, 연계기업 담당자 네, 서명 꼭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는 학생 성찰일지입니다. 성찰일지는 저희가 일정 양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꼭 그거에 안 맞추고 이제 그 프로젝트별로 조금 뭐 현장 실습 일지라든가 세무 고충 카드라든가 이런 거를 따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따로 작성하셔서 같이 주셔도 되고 만약에 요걸로 대처해서 제공을 하고 싶다 하신 경우에는 안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만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 성찰일지 제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 발표 자료가 있는 분들은 최종 발표 자료 네,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팀 활동 시에는 팀당 1개의 활동 일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걸로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지금 8월 5일인데요. 8월 5일 활동이 있으셨다면 활동 있는 시간과 날짜를 작성하셔서 팀당 1개씩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개인별 활동일 경우에도 1활동당 1개의 성찰일지를 개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도 활동하셨고 내일도 활동하셨는데 8월 5일과 6일을 동시에 작성하셔가지고 한 성찰일지 동시에 작성하셔서 2개의 날짜를 제출하시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1일 활동당 1개의 성찰일지가 발생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고 활동 참여 학생 인적사항과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셔야지 봉사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활동일시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되고 그게 뭐 2025년 8월 5일 뭐 3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1시간 정도면 60분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불명확할 경우에는 사회봉사 점수로 시간으로 인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활동일시 명확하게 적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활동사진이 반드시 삽입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진이 필요하진 않지만 한 장에서 2장 정도의 참여자가 모두 나온 활동 사진을 반드시 삽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 부분 활동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보통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개인 활동이신 분들은 셀카 모드로 해가지고 그 상황을 촬영을 하신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사진 반드시 성찰일지에 1~2장 삽입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출하셔야 될 마지막 서류는 학생활동 평가 보고서입니다. 이 학생활동 평가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활동이 전체 다 끝나신 다음에 어떤 활동이었는지에 대한 개요와 그다음 참여 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하시는 양식인데요. 이것 또한 그 노션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모두 다운받으실 수 있고 작성한 후에 저한테 제출하시는 게 아니고 교수님께 전달해 주셔야 되고요. 또 주의사항은 개인 활동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작성하셔서 교수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팀별 활동하셨다면 팀당 1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양식을 보시면 이따 설명을 드릴 테지만 팀 활동일 경우에는 칸을 셀 나누기 하셔가지고 만약에 한 조가 6명이었는데 칸은 4개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셀 나누기 하셔서 한 파일에 6명이 후기를 작성해 주시고 그걸 교수님께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만족도 조사는 제가 만약에 학기 말에 결과 보고회를 진행하는 교과목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결과 보고회가 없는 서비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조사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건 개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야 될 서류 중에서 이제 아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그리고 서비스 러닝 참여 신청서 요거는 아마 작성하고 요거를 보고 계실 거니까 요건 지나가고 첫 번째 활동계획서 말씀드릴게요.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양식이 지금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활동 계획서 양식인데요. 상단에 보면 빨간색 박스로 아마 보이실 거예요. 여기 위에 봉사 그리고 수정 불가라고 써있죠. 여기 부분은 웬만하면 만지지 마시고요. 수정 불가한 부분은 작성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활동 계획서나 이런 것도 지금 제공되는 양식이 HWP 한글 파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보고나 이런 것들이 모두 한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DOC 파일로 네, 제공이 안 된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서비스 러닝 활동하시는 동안에는 컴퓨터에 한글 파일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응용 프로그램 다운 받으셔서 파일을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의대로 양식을 변경하거나 그리고 따르게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양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고 수정 불가한 부분은 아무것도 작성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 활동 계획서는 업체와 첫 미팅 시에 이제 보통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첫 미팅 때 이제 어떻게 활동할 건지, 뭐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대략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실 건데 그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계획서 작성이나 어떤 작성을 하신 후에 연계 기관이나 기업 담당자의 서명을 꼭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서비스 러닝 담당자, 저에게 담당자에게 서명 받으신 거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러닝의 제출 서류의 모든 파일은 PDF 파일이 아닌 HWP 원본 파일로 제출을 해주셔야만이 제가 양식에 맞게 뭐 줄 간격을 줄인다던가 이렇게 보기 좋게 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PDF 말고 제출하실 때는 반드시 모든 서류는 HWP 원본 파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자분들이 이게 서명을 해주시는 게 이제 만약에 출력을 해서 해야 된다면 그 출력본을 그냥 저한테 주시고 원본 파일로 밑에 책임자 서명과 그다음 활동기관명 작성하지 않은 파일도 같이 두 개를 주셔야만이 제가 처리가 완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계처가 한 학기당 2개 이상일 경우에 교과목이 있어요. 뭐 세무학과의 세무종합설계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2개의 기업과 연계가 돼서 서비스 러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2개의 계획서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연계처별로 작성하셔서 2부를 제출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활동이 6주가 지금 6개의 6주로 나눠져 있는데 6주보다 좀 더 많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셀 나누기 하셔가지고 네, 칸 나누기 하셔서 활동계 네, 시간과 내용, 유학 작성 네, 뭐 명확하게 어떤 걸 해야겠다라고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략의 내용을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주 중요한 서비스 러닝 성찰 일지입니다. 참여 그 서비스 러닝이 조별 활동일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팀 활동용 그리고 1인 활동일 경우에는 왼쪽에 보이는 1인 활동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러닝은 당연히 성찰 일지가 1일 1활동 일지에 작성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활동 일시 부분에 보면은 활동 일시에 여기 딱 한 줄만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뭐 8월 5일 3시부터 5시, 8월 6일 4시부터 6시 이런 식으로 한 칸에 며칠 동안 거에 그 성찰 일지를 날짜를 중복해서 작성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일 1활동 일지가 네,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참여 서비스 러닝이 개인 활동일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1일 1 활동 일지 작성이 기준이므로 모든 네, 활동 일지는 그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내용 구성을 보면은 상단에 보면 조별 활동과 개인 활동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합니다. 상단에 전공 작성하시고 학번 그리고 성명 작성해 주시고 여기 1365 아이디 활동 확인 여기에 보면은 본인의 참여하시는 분들의 성함과 생년월일 그리고 1365 아이디 작성해야 되는 거 보이시죠? 작성하시고 작성을 한 후에 여기 활동자 날인 부분에다가 전자 날인 필수입니다. 제가 제일 선호하는 것은 본인 이름을 흰색 그 바탕 뭐 메모장 이런 거 열어가지고 흰색 바탕에다가 검정색 글씨로 네, 손으로 작성하신 다음에 그거 캡처하셔가지고 이미지를 첨부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다가는 활동자 날이는 전자 이미지로 네, 좀 첨부를 해주시고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팀명 있으시면 팀명 쓰시는데 만약에 팀명 없으시면 1, 2, 3, 4, 5, 6쪽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활동 일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 밑에 두 번째 줄에 몇 시간 하셨는지. 네, 만약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쓰시고, 그 오른쪽에 보면 분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 땡땡 분. 요 땡땡 분 부분에 만약에 1시간 하셨으면 60분이죠. 2시간 하셨으면 120분, 3시간 하셨으면 180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만이 제가 요거 보고 성찰일지 시간 활동하시는 내용을 빗대어서 요거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오늘의 활동 보이실 건데요. 어떤 활동 하셨는지를 작성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기업이나 기관과 연계돼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걸 공부했다 이건 봉사활동이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거를 공부한 것을 이용해서 어떤 활동으로 기업을 도왔다.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샘플 보시고 제가 제공드린 샘플 보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 상세하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서면어로 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뭐 씁니다, 입니다, 합디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획안 작성, 매칭사항 확인 이런 식으로 좀 짧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보시면 되돌아보기 부분 보이실 텐데요. 어려웠던 점, 해결 과정, 좋았던 점, 향후 계획 및 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지금 밑에 보면 항이 2개씩 나와 있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구구절절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용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활동하신 시간 속에서 요거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녹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웠던 점 뭐인가요? 했더니 힘들었음. 해결 과정 무엇입니까? 그냥 견뎠음. 좋았던 점 뭔가요? 힘들었지만 끝까지 해내서 기분 좋았음. 향후 계획 및 각오. 열심히 하겠음.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게 성찰일지일까요,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시간 작성해서 내시면 제가 100% 이거는 인정이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 내용이 조금 더 전문적인 면모를 조금 드러내시고 그 아래 이제 어떤 점을 적용해서 이 활동을 진행을 했지만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고 그 해결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다라는 것도 조금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세하게 작성을 해달라고 했더니 말하듯이 구어체로 작성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이건 어디까지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이기 때문에 보고서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셔가지고 뭐 회의록이나 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 활동 이때 이 날짜에 활동을 하고 느꼈던 점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기업과 연계되거나 기관에서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활동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서비스 러닝이라는 게 봉사 활동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봉사를 받는 수혜자가 생길 건데요. 그 수혜자 의 상황에 따라서 계획했던 봉사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난관을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소외가 생기실 텐데 그런 것들이 어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떤 것을 트레이닝했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게 좋은 성찰일지가 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계획 및 각오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번 활동을 통해서 해결되지 못했던 걸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던가 오늘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뭘 더 준비하겠다 이런 약간 이렇게 정말 계획과 각오를 여러분들의 작성해 주시면 좀 풍부한 성찰일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사진 부분인데요. 요 활동사진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봉사시간 인증 처리해 드리려고 한다면 그 사진을 반드시 증빙을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 전에 활동하는 사진 무조건 촬영해 두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진 촬영하는 방식이 너무 엉망인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좀 뒤에서 제가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활동하시고 계시는 모습, 만약에 조별 활동이시라면 그날 활동에 참여한 조원 전체가 나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조별로 5인 1조의 조라고 했는데 그날 부득이하게 한두 명이 참여가 못해서 3명만 활동을 하시게 됐다면 3명만 적으셔야 돼요. 그쵸? 근데 위에 상단에는 5명이 다 적혔는데 밑에 사진에는 3명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인증 처리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정말 실제 활동한 사람을 기반으로 성찰 일지를 작성하시는 게 맞고요. 참여자 전체 나와 있는 사진 반드시 한두 장, 무조건 한두 장 첨부는 꼭 해주시고, 작성 여기 하실 때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안내해드리라고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형태로 양식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빨간 부분은 다 지우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 활동도 방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단지 위에 있는 상단에 이제 작성자와 팀명이나 활동 요 부분만 다를 뿐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해서 성찰일지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 활동용 작성 예시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영학부의 굉장히 우수한 참여 사례인데요. 보시면 조원이 일단 5명이신 거 보이실 거예요. 상단에 보시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상단에 보면 1365 아이디, 뭐 생년월일 설명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 다 감안하셔가지고 잘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활동자 날인도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다 블러 처리를 했긴 했지만 이렇게 정자로 본인 이름 작성해가지고 이미지 첨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날짜 보이시죠? 2025년 3월 18일에 1시부터 4시까지 활동하셨고 총 3시간이고 3시간은 180분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작성하셨습니다. 요거 많이 틀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 양식대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24시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셨을 때 제가 제일 여러분들 처리해 드리기가 가장 편하고요. 그 다음에 팀명은 이제 여기 보니까 6조라고 쓰셨고 뭐 팀명 있는 분들은 팀명 작성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활동처가 있는데 이 활동처를 가장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제 활동처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협동조합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교과목의 이 6조는 땡땡땡 협동조합과 연계돼서 서비스러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활동처는 땡땡땡 협동조합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활동한 공간이 연계된 활동처는 여기인데 이들을 위해서 어떤 경영 솔루션을 논의하고 뭔가 서류를 준비하는 공간이 경영학부 뭐 1층 세미나실이었다. 그럼 세미나실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연계 활동처가 어디냐를 이곳에 작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연계된 기관의 이름을 여기다 작성하시는 거란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 활동 보면 여기는 뭐 희경 어울림 협동조합이랑 했었네요. 제가 이거는 불러 처리 못했는데 어쨌든 협동조합 대표님과 미팅 매출 관련 문제점 파악및 정보 수집 이렇게 서면어로 작성됐죠. 뭐뭐 수집입니다. 흡니다 라고 아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도출 회의 및 회의를 통해 향후 솔루션 도출까지 방향성 논의 미팅 보고서 작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의 흐름을 여기 상단에다가 이렇게 좀 서면의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고 밑에는 아까 뭐 어려웠던 점, 해결 과정, 좋았던 점, 향후 계획을 조금 너무 많이 구구절절 쓸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명료하되 정말 이 흐름을 가지고 했구나라는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잘 읽어보시면 뭐 서비스 활동 과정에서 실제 현장 적용에 부담감을 주요 난관으로 경험했다. 그리고 특히 학습한 경영학적 지식을 실무 환경에 직접 적용해서 의뢰 업체에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어려웠던 점을 소회를 써주셨고 이거에 대한 해결 과정은 어떤 면담을 통해서 문헌조사만을 할 수 없었던 심층적 정보를 미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고 이 방향성을 수립했다.
교과 과정에서는 습득한 이론적인 지식을 현실적인 제약 조건 내에서 전략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론 체득을 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해결 과정을 써주셨고 좋았던 점은 이분들이 여기에서 자기 효능감 향상됐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자신감 전환됐다. 네, 이런 식으로 전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라는 소회를 작성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팀은 모두 강화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후속 활동에 더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함. 뭐 이 정도만 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아주 너무 잘 썼다.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요 정도로 3시간 활동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추측은 할 수 있겠죠. 뭘 했고 어떤 것들을 했구나.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너무 막 1시간짜리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인데 터무니없이 막 3시간을 작성해서 냈다. 그럼 제가 10년 동안 이 서비스를 운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시간은 3시간 써서 내시면 제가 1시간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활동을 했다라고 마구 써서 내시면 안 되고 추측 가능한 형태로 작성을 해서 제출한다는 점 해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은 사진에 이제 여기서는 지금 보면서 얼굴들이 지금 여기를 보면서 찍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북 놓고 어떤 여기 지금 대표님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을 만나고 있는 모습에 회의하는 모습을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꼭 그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그 연결된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사업장의 앞에서 이제 또 이렇게 찍으셨는데 뭐 이런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두 장에 좀 조금 다른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촬영해서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첨부 사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방금 이제 보시면 카메라 정면을 보고 뭐 이렇게 V를 한다던가 이런 사진이 있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 시 활동하고 있는 모습 포인트로 꼭 생각을 해주시고 얼굴 정면으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활동을 정말 하고 있느냐, 미팅을 하고 있냐, 아니면 현장 답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기 때문에 정면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고 대신에 조원이 만약에 그날 5명이 활동을 했으면 그 사진 안에 5명 무조건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 방문해서 뭐 시찰 중인 모습이나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 한두 장 정도 꼭 남겨두시고 다른 각도에서 좀 촬영을 하셔가지고 남겨주시고요. 조원 모두 나와야 된다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료 제작하는 만약에 과정일 경우에 자료를 뭔가 이날 뭐뭐뭐를 자료를 제작을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어떤 자료인지 PPT에 뭐 파일들을 그 미리 보기 처리하면은 이렇게 한 페이지에 여러 페이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쭉 뜨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캡처하셔가지고 사진을 첨부 한쪽은 해주시고 하나는 활동하고 있는 사진을 하나 첨부를 해주시면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해 주시고요. 이제 안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 엄청 크게 X 표시 해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 부분 보면 지금 다 V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활동하는 모습인가요? 요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안 되는 사진 중에 하나고 이렇게 동대문구 그 봉사센터에 올리면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앉아서 찍은 것 같은데요? 라고 저한테 피드백이 와서 봉사 시간 인정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아마 이제 이때 그 실제 활동 날짜에는 촬영 못 하시고 그 다음날 그냥 경영대학 1층에 로비에서 그냥 모이셔가지고 촬영하신 거 제출하신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V를 하고 있다던가 여기 지금 뭔가 활동하고 계셨다면 노트북이 이렇게 있어야겠죠. 아니면 자료를 들고 계시다던가 이런 모습이 아닌 정말 어디 가다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찍은 것 같은 내로 사진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면 지금 손만 나와 있고 음료수 놓여 있고 이게 뭐 컴퓨터가 놓여 있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손만 나와 있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은 경우나 아니면 밥을 먹고 계시는 사진을 증빙사진을 올리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금 써놨죠. 손가락 V 하면서 기념사진 같은 느낌 금지고요. 식사하고 있거나 커피잔만 찍는 등 관련 없는 사진 증빙자료 무조건 안 되고요. 그리고 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안 돼요. 손만 이렇게 뭐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하고 손만 찍는 것도 무조건 안 되고요. 강의실에서 촬영하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수업 시간에 모여서 조별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모여서 논의하는 것들은 서비스 러닝 봉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의실에서 이제 공간 대여가 어려워서 강의실 수업 다 끝나고 강의실에 모여서 여러분들끼리 활동하시는 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가능하긴 하지만 그것 또한 웬만하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원이 모두 나와 있지 않고 이제 명단에는 성찰일지 명단에는 5명인데 조원 3명만 활동하신 사진이 올라온다는 거 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 부분 조금 신경 써서 가이드에 맞춰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의사항 잘 읽어보시고 네,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으로 가끔 이제 줌으로 활동하신 것을 봉사시간 활동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것들은 사실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2019년도에는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보완사항으로 온라인 활동하시는 것도 인증을 해드리긴 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잘 안 해주세요. 하지만 정말 온라인 활동으로 증빙해야만 하는 상황이 가끔 있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자 이제 화면을 캡처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진이 가장 문제예요. 온라인 활동 하셨을 땐 최대 1시간까지만 인정해 드릴 거고 온라인 활동 시작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참여자 본인 본명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 참여자 명과 명수 그리고 얼굴 다 나오셔야 되고요. 이렇게 위에 그리고 시작 시간 여기 보이시면 시작과 중간 끝 캡처 시간 필수라고 써 있죠. 이렇게 요 시간과 참여자 이름 명단 나온 것과 얼굴 요 3가지 요소가 다 들어간 사진을 온라인 회의 시작점 그리고 중간 마지막까지 3개의 사진이 첨부가 되셔야만이 온라인 활동하신 것들은 인정 처리가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죠. 그래서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활동하신 거는 봉사 시간을 신청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은데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3가지 요소 잘 보셔가지고 3장의 사진 성찰일지에 잘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아래 보면 온라인 활동의 경우 활동 사진은 시작, 중간, 끝 캡처 사진 3장을 첨부해라 라고 써 있는데 요거 지금 제공하는 성찰일지는 칸이 2칸밖에 없죠. 그래서 셀 나누셔가지고 3장 꼭 첨부하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인 활동용 활동 예시입니다. 이것도 뭐, 팀 활동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국제관계학과 학생이 이제, 그, 세계문화축제라는 축제 행사를 스텝으로서 지원했던 상황을 이제 1인 활동으로 제출을 하신 거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활동처 보이시죠? 동대문구 가족센터. 이게 여러분이 이게 만약에 이제 행사가 뭐 동대문구 구청 앞에서 했다. 그러면 동대문구 구청 앞이라고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이 아닙니다. 연계 활동처를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축제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 가족센터에서 주최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를 해드렸고 이 연계처를 작성하는 거다라는 거 꼭 주의해서 생각해 주시고 1인 활동하시는 분들도 봉사시간 인증 처리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1365 아이디 활동자 날인 넣으시고 생년월일 형명 이렇게 잘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팀명은 당연히 없겠죠. 개인 활동이니까. 그리고 시간 여기도 보면 2025년 5월 17일 8시부터 6시까지 총 8시간, 그 8시간이니까 480분 이렇게 작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제 행사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세팅한 다음에 끝나서 마무리할 때까지 뭐 10시간을 봉사활동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봉사활동의 단점은 이거는 행안부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드릴 수가 없는 게 최대 8시간까지만 봉사 시간으로 인정 처리를 해드려요.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하셨더라도 인정 처리가 안 된다는 점 꼭 인지하시고 8시간 까지만 최대 8시간까지만 작성해 주시고요. 1인 활동 하신 분들은 팀 활동용에다 제발 작성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양식
드리는 그 페이지가 한 파일 안에 1인 활동용, 팀 활동용 두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인 활동하셨으면 팀 활동용 양식은 지우시고 1인 활동용 양식만 남긴 다음에 거기에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활동 사진 반드시 한두 장 꼭 1인 활동도 참여하신 분들은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이제 아마 여기 다 저희 학교 학생들인데 여러 명이 같이 하시긴 했는데 아마 그 담당했던 일들이 좀 달라서 개인 활동으로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진 두 장 넣어주셨고 이렇게 증빙을 해주시면 되고요. 성찰일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든 서비스 러닝 참여하실 때 제출하셔야 되는 모든 서류는 PDF 파일 아니고 HWP 원본 파일로 제출을 해주셔야만이 제가 혹시라도 수정해야 될 게 있으면 수정을 대신해서 해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내용을 조금 볼게요. 오늘의 활동 내용 보시면 여기는 보니까 만국기 딱지접기 체험 부스 꾸미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요거 먼저 꾸미고 행사 날이니까 체험자들한테 만국기 딱지 접는 법 가르쳐 주는 그거 활동하셨고 여기에 나라 퀴즈 문제 내고 사탕 주기. 네, 이제 아무래도 다문화 축제이다 보니까 다양한 그 국가별 체험 부스를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이 뭘 했는지를 쭉 작성을 해주셨고 어려웠던 점은 뭐 오랜 시간 서서 부스 운영해야 되고 실내 부스가 더웠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딱지 접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서 힘들었다. 뭐 행사 지원이니까 이 정도로 하는 거 맞겠죠? 해결 과정은 중간중간 어떻게 했다. 체력 보충 했고 시범 보여주면 손잘 수 있게 도움을 줬다. 이런 거 이제 봉사활동 들어가니까요. 작성하셨고 좋았던 점은 아이들과 이야기해볼 수 있을 좋은 기회였고 체험자들이 부스를 체험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많이 느꼈다. 네, 그래서 뿌듯했다. 이건 본인의 소회를 작성하셨죠. 그리고 이제 각오에다가 아이들과 이야기를 잘할 수 있도록 캐릭터나 만화를 많이 보고 와야겠다. 혹시라도 또 다음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웃지 않고 무표정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서 웃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게 본인을 돌아보게 되신 거죠. 아, 나는 누군가와 얘기할 때 웃지 않으면서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아이들하고 이제 뭔가 활동을 할 때는 좀 표정 관리도 잘 해주셔야지 아이들이 이제 좀 무서워하지 않고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애티튜드를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성찰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성찰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잘 작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1인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게 활동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소회와 그리고 해결 과정, 그리고 어떤 것이 성찰이 되었는지를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활동이 이렇게 이제 성찰일지가 제출이 되고, 뭐, 봉사시간 인증 처리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제출하셔야 될 게 이제 학생활동 평가 보고서입니다. 학생활동 평가 보고서는 개인 활동일 경우에는 이제, 전체 한 개의 일지에다가 이제 교수님께 참여자 전추가 이제 한 개의 파일에다가 수기 다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고 조별 활동일 경우에는 팀별 한 개 일지에다가 작성하신 다음에 교수님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담당자고 요 교과목을 운영하신 교수님들이 계시죠. 그 교수님께 메일로 원본 파일 전달하셔야 됩니다. 원본 파일. 네. 이유가 뭘까요? 원본 파일 전달 안 하시면 교수님들이 밑에다가 이렇게 교수 종합 의견이라고 작성하시고 날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불가하겠죠. 교수님들께도 원본 파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조별로 이름 잘 작성해 주시고 활동 기간은 한 학기 정도 되니까 2학기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학기는 이렇게 되겠죠. 3월 2일부터 6월 뭐 20 며칠, 23일 이런 식으로 한 학기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활동 기관은 만약에 뭐 동대문구 가족센터, 가족센터, 뭐 어디 종합사회복지관이면 어디 종합사회복지관 뭐 이런 식으로 활동 기관 연계체 작성 잘 해주시고 팀명 있으면 팀명 쓰시고 만약에 개인별 활동하셨으면 그냥 개인 활동 이렇게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안 쓰시거나 하셔도 되고 만약에 팀원이 있다면 조별로 활동하셨으면 팀원 이름 쭉 작성해 주시고 개인별 활동하셨는데 요 한 파일에 그냥 다 같이 작성하셨으면 그냥 팀원 없이 그냥 이름도 똑같이 이렇게 나열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활동 목표, 그다음에 기간의 특성이나 활동 방법, 그리고 활동 결과 및 평가, 그리고 이렇게 2번으로 활동 후기 이렇게 크게 두 페이지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활동 목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 했는지, 그리고 뭐 그 기관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활동했던 어떤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 및 평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쭉 셀프를 읽어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구나 하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 밑에 보면 이제 후기 작성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만원 들어서 여기다가 김윤수 작성하시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거 한 4줄, 5줄 정도로 좀 소회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 앞부분 그럼 누가 작성해요? 네, 요거는 보통 이제 조별 활동하시면 팀장이 많이 작성을 하시긴 하시는데 이것도 조별로 하실 때 팀장에게만 모두 너무 몰려 있으면 좀 그러니까요. 돌아가면서 서로 배분하셔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 개별 활동하신 분들 중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좀 작성해 주실 분이 있으면 서로 얘기하셔가지고 네, 분배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별 한 개의 파일에 조별 활동했을 경우와 개인 활동했을 경우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작성해 주시고 교수님께 원본 파일 그대로 전달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평가 부분 작성해 주셔서 이걸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활동이 모두 끝남과 동시에 이거 작성하셔가지고 교수님께 전달하는 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 러닝은 전체 활동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의사항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이제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것은 참여 학생 명단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이거는 아마 이제 교수님께서 아마 가이드를 계속 주실 건데 명단 작성 잘 하셔가지고 직접 날인하고 전자서명 넣으셔서 저한테 이것도 HWP 원본 파일 교수님께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게 활동계획서, 성찰일지, 평가 보고서 요거 3개인데 요거 크게는 3개고요. 학생들은 활동계획서 아까 말씀드렸죠? 활동기간 담당자 서명 반드시 넣어서 주시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HWP 원본 파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날인을 받아오셨으면 HWP 파일에 작성하신 거 날인 없이 작성하신 거 주시고 그 다음에 날인 받으신 파일을 PDF로 스캔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2개를 같이 동시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학생 성찰일지 같은 경우에는 팀 활동 시에는 팀 활동용 성찰일지 제출해 주시고 1인 활동하신 분들은 1인 활동용 성찰일지에 작성하셔가지고 1 활동일지를 작성해 주셔서 저한테 원본 파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하신 분들은 1365 아이디, 생년월일, 성함, 그리고 날인 반드시 넣으셔가지고 저한테 원본 파일로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진, 아까도 정말 강조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활동사진, 손가락 V 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어딘지 모르는 뭔가 그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분위기인데 거기서 사진을 기념 촬영처럼 촬영을 했다던가 식사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던가 커피만 마시는 장면을 나오고 있다던가 막 손만 나왔다던가 이런 거는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활동일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날짜, 시각, 참가자명, 참가자 얼굴 모두 나오게 화면 캡처해 주셔야 되고 3장의 사진, 시작 때 사진, 그리고 중간 하시면서 촬영 한번, 캡처 한번, 하시기 전에 바로 캡처 3장 해가지고 최대 1시간까지만 인정해드립니다. 요거는 꼭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활동 평가보고서 작성하시는데 이것도 조별 활동일 경우에는 조별로 1개, 개인 활동일 경우에는 개인별로 활동평가서 참여 후기 작성해서 교수님께 이것도 HWP 원본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인데요.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결과 보고에 있는 교과목은 결과 보고의 당일날 제가 간식이나 이런 거 지원을 해드리니까 그때 가서 서면조사 진행해서 제가 받아갈 거고요. 만약에
결과 보고에 진행하지 않는 서비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톡방에서 온라인 조사 진행하고 있고, 제가 이때 만족도 조사 진행할 때 되면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톡방으로 공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참여 학생은 각 서비스러닝 교과목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모든 공지사항과 소통은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학기당 보통 한 10개에서 12, 3개의 교과목이 서비스러닝으로 개발이 되는데요. 한 교과목당 많으면 40명, 적어도 한 5명 정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10과목이면 한 학기당 서비스 러닝에 참여하는 학생이 대략 2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럼 200명 학생들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 수가 없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이 따로 오게 되면 저도 대응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톡방 통해서 웬만한 정보들은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시간 구애 없이 제가 깨어있는 시간이라면 여러분들께 대답이 가능한 채방에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그 다음에 서비스러닝 신청 명단 받게 되면 개별적으로 문자 드릴 때 그때 꼭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별 활동의 경우에 팀별 조장 반드시 필요하고요. 조장 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한 번씩 주신다던가 또는 카카오톡 방에서 제가 몇 조 조장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로 체크해 드리고 조장님들께 세부사항 공지 한 번씩 더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장 꼭 선별하셔가지고 활동기관이나 뭐 기업하고 조금 더 원활하게 대표해서 컨택 포인트로서 소통하실 수 있도록 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팀별 조장은 제출해야 되는 다양한 서류 아까 있었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찰일지, 활동계획서, 그리고 활동평가 보고서. 네, 요거 3가지는 반드시 조장님들은 잘 수합하셔가지고 제출 기간 안에 잘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계기관 담당자의 연락처나 이런 것들 아마 교수님께서 이제 전달을 주실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도 항상 조금 열린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팀별 활동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서로 업무 분장을 잘 하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도 있지만 소극적인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팀 활동이기 때문에 서로 그런 어떤 참여에 대한 어떤 지분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억울함이 없도록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 주시는 거 이거 굉장히 기본 사항입니다. 그렇게 역할 분담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에 있어서 서로 잘 상의하셔가지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잘 나누셔서 좀 원활한 활동이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높은 책임감 이거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 서비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개별 활동도 있지만 팀 활동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감 가지고 이게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참여해 주시고 또한 책임감을 많이 갖고 하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봉사라는 것이 학습과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수혜자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게 그 수혜자가 어떤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일 수도 있는데 기업이나 기관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저희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어떤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이 투입이 된 거기 때문에 힘들고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그런 끈기를 보이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후배들에게도 지속적인 서비스 러닝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좋은 진로 탐색의 어떤 그런 기회로서 활동을 계속 작용이 되기 때문에 높은 책임감 가지고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인상을 지역사회 연계처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 러닝 봉사 시간 인증 절차를 이제 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봉사 시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졸업하시는데 저희 대학은 좀 특이하게도 30시간의 봉사 시간 인증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비스 러닝은 되게 좋은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 하시는 거 공부도 하시고 봉사 시간도 좀 받아가시고 그러면 좋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제가 최대한 많이 강화를 하고 있고 대신에 저 혼자서 제가 만약에 주고 싶은 만큼 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하신 서류를 다 모아서 검토하고 수정하고 피드백을 전체 다 적용한 다음에 그걸 학생처에다가 제공을 하고 학생처에서 입력을 하시고요. 입력하신 다음에 그 자료를 최종 검수 기관인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에 보내게 되는데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 담당자가 이제 여러분들 제출하신 서류와 저희가 작성한 리스트들을 보고 틀린 거 없는지 최종 검수하신 다음에 봉사활동으로 최종 시간을 입력을 해주시거든요. 이런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거치는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한 달 이상 소요가 됩니다. 늦을 때는요. 빠를 때는 뭐 2주? 네, 최소 2주가 걸리긴 하지만 길게는 한 달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과정을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졸업을 하시기 위해서 봉사 시간을 채우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내가 서비스 러닝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시간이 있는지를 계산하신 다음에 졸업 전에 미리 봉사를 좀 시간을 채워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순서를 보시면 1차 서류 제출 때는 제가 이제 한 학기당 2번에 걸쳐서 처리를 하는데 1차는 한 달 반 정도에 활동하신 것들을 성찰일지 받아가지고 그거 검토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보완해야 되거나 수정사항이 있는 거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피드백 주고 다시 한번 수정한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활동일지를 재제출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거 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하신 거 시간이나 뭐 인적사항 같은 거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학생과에 보고를 올릴 거예요. 보고 올린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2차 검수를 해주시고 피드백을 주세요. 뭐 시간이 잘못 입력됐다라거나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일에 갑자기 다른 기관에서 같은 시간 안에 뭐 봉사 시간이 인증되어 있다라고 보고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한번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요 과정을 거쳐서 저는 이제 최종적인 리스트를 다시 학생과에 보고를 해드리는 형태가 되고요. 이게 완료가 되면 이제 학생과에서 자원봉사센터로 보고를 보내고 그게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저희 학교 학생과에다가 피드백을 또 주시겠죠. 피드백에 맞춰서 만약에 봉사활동 처리가 이렇게 완료가 됐다라고 통지를 받으면 그때서야 이제 최종 입력이 된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고 수정해야 되는 그 과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성찰일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어떤 사진은 돼요, 안 돼요? 뭐 어떤 내용은 됩니다, 안 됩니다를 꼼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과정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봉사 시간이 이렇게 여러 사람과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인증이 된다라는 점 꼭 인식하시고 성찰일지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가이드에 잘 맞춰서 제출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앞에서도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한 번만 더 이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계처가 일반 기업이거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 직접적인 기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봉사시간 미인증이 됩니다. 이거는 경계가 사실 좀 모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요즘에는 보면 뭐 사회적 기업이나 그리고 뭐 마을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네, 요런 영역까지의 이 영리 기업까지는 그래도 인증을 해주시는데 정말 일반 기업, 뭐 주식회사, 땡땡땡, 뭐 회사. 근데 여기에 이제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했다. 이럴 경우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회사의 수익 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동대문구 봉사센터에서 이 부분은 인증을 하지 않는 사례가 조금 가끔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을 만약에 발생을 할 경우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피드백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연계 활동 시간이 하루에 8시간 초과할 경우에 8시간까지만 인정. 이것도 아까 제가 그 행사 성찰일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10시간을 하실 수도 있죠. 행사 같은 경우는 10시간 하는 경우도 꽤 많아서 요렇게 10시간 하셨어도 8시간까지만 해드립니다. 나머지 2시간은 어떻게 드리냐? 제가 이제 이 행사를 참여하시기 전에 이제 그 세계문화축제 이런 거에 이제 스텝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부스를 준비하는 과정도 봉사활동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 만약 1시간 하셨으면 여기서 2시간 하신 거를 나눠서 제가 좀 잘 분배를 해드리는 편이니까 이것도 웬만하면 행사 당일 같은 경우에는 8시간까지만 작성해 주시고 만약에 요거에 초과하는 부분은 제가 웬만하면 다른 데로 돌려서 만들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입력 요청 활동 시간에 비해서 활동 일지 내용이 부실할 경우 이것도 미인증됩니다. 이거는 제 선에서 되게 많이 거르는 편인데요. 제가 이제 서비스 러닝을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다 보니까 이 활동이 몇 시간 정도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 시간, 봉사 시간 부족하다고 마구 막 무자비하게 써서 내시면 제가 활동일지 수정 피드백 과정에서 시간은 조정을 다 하고요. 네, 그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언지 드리고 활동일지 다시 고치는 형태로 가니까요. 요거 너무 과도하게 작성하지 마시고 사실에 기반한 시간 네, 해주시고 대신에 10분 단위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10분 단위 말고 30분이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30분 단위가 최소 단위니까 30분 단위에 맞춰서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런 식으로 네,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저희는 학교는 음악학과나 예술대학이 있기 때문에 뭐 공연이나 연주회를 가지고 봉사활동 하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런데 행안부의 이제 봉사시간 인증 가이드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이라 이거는 공연이나 연주회, 뭐 문화공연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하시기 위한 사전 과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연습을 하신다던가 모여서 뭔가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연습하는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봉사 시간으로 인정이 불가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좀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가이드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건 되지 않고 대신에 공연 당일 최종 리허설 네, 요거 당일날 가능하죠. 아니면 그 전날 리허설을 할 수도 있죠. 뭐 현장에서 최종 리허설을 했다. 요거는 봉사활동 시간 인정 가능하고 당연히 공연 날에도 인정 가능합니다. 공연 날에도 보통 뭐 저녁에 6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한 2시간 전에 도착하셔가지고 리허설 하시잖아요. 요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공연 날짜 이전, 뭐 한 달 전 연습 과정 이런 것들을 봉사 시간으로 내시면 봉사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봉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이 있으실 거예요. 이동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작성하신 분들도 꽤 많은데 그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이동 시간은 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이제 봉사 시간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어떤 범위가 들어가냐면 준비나 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습 멘토링을 이제 만약에 봉사활동으로 진행이 돼서 연계가 돼서 진행을 하시는데 그걸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학교 그 연계기관에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수혜자에 대한 어떤 멘티에 대한 교육이나 그다음에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봉사 시간 인정해드리고요. 그리고 활동 이건 실제 활동이죠. 활동 진행한 건 당연히 실제 봉사 시간이니까 인정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연계된 봉사 시간을 전체 프로그램 마친 다음에 연계처나 연계기관에서
기관이나 기업에서 요걸 위한 이제 전체 피드백을 위해서 모여서 뭐 성과 보고를 한다던가 성과 평가를 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 봉사 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작과 중간 실제 활동 시간 그리고 마무리 단계 요거까지가 실제 봉사 시간으로 인정이 되고 대신에 이동 시간 그리고 뭐 식사 시간 이런 거는 인정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식사 시간 중에서도 뭐 행사 뭐 하루에 8시간 참여하시는 행사 같은 봉사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식사 시간이 포함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기타 이제 뭐 여러분들이 1시에 미팅을 업체 대표와 미팅을 잡았는데 11시 반에 출발해서 조원들과 12시에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동을 했다. 그러면 앞에 있는 1시간 반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님들께서 프로젝트로 운영하시는 교과목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 서비스 러닝에 대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봉사 시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지침사항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활용한 봉사 활동은 인정 불가하다는 점 이것도 작성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된 교과목이 어떤 시간에 운영이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작성해서 내시면 봉사 시간 불가하다고 제가 피드백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는 점. 그래서 봉사 시간 미인증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고려하셔가지고 많진 않기 때문에 미인증 사례 주의사항이 기억하셨다가 작성하실 때 참조해서 반영해가지고 작성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최대한 서비스 러닝을 통해서 봉사 시간을 인증을 해드린다던가 여러분들의 이 활동 경험이 여러분들의 진로 탐색이나 추후에 이제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신다거나 취업을 활동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로드맵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짤 수 있는 어떤 과정의 하나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최대한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과의 연계 또는 어떤 프로세스 과정에서 다른 조직과의 어떤 협조사항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조금 있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책 잡히지 않고 그다음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하신 노력만큼을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게 세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드리는 가이드 사항이 조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까지 많은 사항을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이드에 잘 맞춘 서류 제출 잘 해주시면 최대한 인증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니까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서비스 러닝 어렵고도 보람찬 과정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김에 최대한 서비스 러닝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어떤 그 목적과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을 잘 최대한 그 가치를 느끼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제 필요하신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소통하시고 싶은 거나 건의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여기 보이는 제 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에 연락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교과목별로 서비스 러닝 카카오톡 챗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열려 있고 여러분들 원하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 주셨을 때 제가 깨어 있다면 바로 대답해 드리는 형태로 진행하니까요. 뭐 주말 상관없이 언제든지 소통 가능하니까 최대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교사스케벨센터 서비스 러닝 담당자 김윤수였고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